오늘의 주제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오션스 8의 비하인드 이야기. 오션스 8 영화 속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묵직한 목걸이의 적임자 다프네 클루거. 다프네 클루거의 볼륨감 넘치는 입술, 헤어스타일을 비롯한 외형적 컨셉의 바탕이 된 모델은 바로 헐리우드 고전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오션스 8의 의상 감독이었던 사라 에즈워즈는 앤 해서웨이를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빈티지 바비 인형을 합쳐놓은 것과 같이 고전적이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줬다고 밝혔죠. 과연 주얼리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리즈 테일러는 누구일까요? 영화 속 주인공이 훔치고자 하는 그 목걸이 투쌍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Spectacular, great big, blingy, big old Liz Taylor jewels that are locked in a vault 50 feet underground. 자, 이 목걸이를 리즈의 목걸이라고 말하는데 이 리즈는 보랏빛 눈동자로 할리우드를 사로잡았던 세계의 여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말합니다. 2011년 79세의 나이로 그녀가 사망한 뒤 뉴욕의 크리스티사가 주최한 경매에서 그녀의 주얼리 컬렉션이 공개되었는데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주얼리를 소유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사랑한 남자들이 구하기 힘든 보석 선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낭만적인 선물이 있을까 싶지만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7명의 남성과 8번 결혼을 한 남성 편력으로도 유명하죠. 특히 8번의 결혼 중 5번째 남편인 배우 리차드 버튼과는 2번이나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지를 보석으로 표현한 몇 가지 일화들을 이야기해드릴게요. 리차드는 너무 낭만적이어서 나에게 보석을 주기 위해 어떤 변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아름다운 날이라고 하고 어떤 날은 산책하러 가자 하더니 보석을 선물했지요. 그녀는 온갖 진귀한 형태의 천연 진주는 물론이고 지금도 구하기 힘든 흑진주까지 소유했다고 하죠. 특히 엘리자베스 1세가 갖지 못해 안달했던 진주가 바로 스페인의 펠리세 2세가 소유했던 까르띠에가 제작한 라 페레그리나입니다. 라 페레그리나 목걸이는요, 천연 진주, 루비,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약 5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스페인의 마르가리타 여왕, 나폴레옹 등을 거쳐 고위 상류층이 가지고 있던 이 목걸이를 갑작스럽게 구매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배우 리처드 버튼. 1969년 그는 이 진주를 37,000달러에 구입해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발렌타인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1969년에 그녀의 소유가 된 69.42캐럿의 페어 쉐입의 테일러 버튼 다이아몬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보석 중 하나랍니다. 리차드 버튼은 까르띠에가 소유한 이 다이아몬드를 그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까르띠에를 찾아가 끈질기게 매달리기도 했다고 하죠. 결국 그 다이아몬드는 테일러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화요일이니까 사랑해라는 말과 함께 테일러에게 선물됐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튼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루비를 선물하겠어 라고 말하며 반 클리프 앤 아펠의 8캐럿짜리 루비 다이아몬드 반지도 선물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의 주얼리 컬렉션 중 유명한 건 에메랄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브로치 컬렉션입니다. 14.25인치의 목걸이는 16개의 직사각형 컷과 사각형의 에메랄드가 달려있고요. 각 라운드마다 다이아몬드가 둘러싸여 있다고 하죠. 에메랄드 브로치는 오버컷의 에메랄드가 꽃잎이 되어 꽃이 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자인 바게트 컷의 다이아몬드가 줄기로 이어져 있듯이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주얼리라고 하죠. 이 컬렉션 또한 1962년 이탈리아에서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촬영하고 있던 테일러를 찾아간 버튼이 휴식 시간에 들린 불가리 매장에서 그녀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하나에 약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리차드는 불가리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사랑에 대해 리즈가 아는 유일한 이탈리아는 불가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기도 하네요. 영화 속 그녀들의 목표였던 잔느 투쌍의 목걸이는 실제 존재하는 목걸이가 맞습니다. 1931년 까르띠에 가문의 셋째 아들 자크 까르띠에가 나바나가르의 인도 군주를 위해 실제 디자인한 목걸이로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컬러 다이아몬드 폭포라고 불리는 보석 디자이너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한 경이로운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 목걸이는 디자인 도안과 사진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어서 영화에서 복원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영화 촬영을 위해 까르띠에는 파리 리드 라페 부티크
웨이크에 위치한 하이 주얼리 아틀리에의 전문가들을 모두 불러 모아 최소 8개월이 걸리는 작업을 8주 만에 완수했고, 원래 진품은 남자용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무겁기에 배우 앤 해서웨이가 착용 가능하게 목걸이 크기를 20%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이 잔느 투쌍이라는 목걸이의 이름은요, 1933년부터 1970년까지 까르띠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코코 샤넬의 친구기도 한 까르띠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잔느 투쌍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까르띠에라고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아마 까르띠에의 시그니처 아이콘인 팬더일 겁니다. 팬더는 프랑스어로 표범을 뜻하는데요. 과거 프랑스에서는 이 팬더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여부를 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잔느 투쌍의 이미지와도 어느 정도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1887년생인 잔느 투쌍은 1875년생인 루이 조데프 까르띠에보다 12살이나 어렸지만 귀여운 숙녀의 느낌보다는 날카롭고 앙칼진 모습으로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팬더가 모티브로 사용된 까르띠에 최초 상품은 1914년 출시된 팬더 시계였는데요. 이 시계는 당시 까르띠에 최고 책임자였던 루이 조제프 까르띠에가 1910년대 초 아프리카 여행 중에 팬더를 보게 되고, 그 날카로우면서 세련된 모습이 그의 연인인 잔느 투쌍의 모습과 같아 그가 팬더 시계를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두 사람은 까르띠에 가문의 반대로 부부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잔느 투쌍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잔느 투쌍의 탁월한 안목과 디자인 분야의 친미함을 알아봤고, 그는 잔느 투쌍이 전문 디자이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죠. 전문적인 디자인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줬을 뿐만 아니라 까르띠에에 소속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의 도제 관계를 맺게 해주는 등 전방위로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느 투쌍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신미함을 더해서 독특한 개성을 지닌 디자이너로 성장해 나갔죠. 1933년 잔느 투쌍을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부서 책임 디자이너로 발탁해서 구 20년 동안 까르띠에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약하면서 루이 조제프 까르띠에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루이 조제프 까르띠에가 붙여준 자신의 애칭 팬더를 모티브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팬더의 시그니처 아이콘으로 굳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오랫동안 루이 조제프 까르띠에 곁에 머물고도 그 이상의 관계가 되지 못했던 이 잔느 투쌍. 둘의 관계를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잔느 투쌍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까르띠에 브랜드와 결혼한 까르띠에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오션스 8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비하인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잔느 투쌍, 그녀들을 열렬히 사랑한 두 남자의 사랑의 방식도 알아보게 된 순간이네요. 비록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이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은 같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리을 영어에서는요, 오션스 8로 영어 쉐도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을 영어로 놀러 오세요.